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JSP로 직접 부르지 않고 서블렛 URL 패턴을 이용해서 불러서 화면을 띄우는 거를 이제 해봤고, 얘 안에서 데이터를 전환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화면 꾸미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화면을 반복적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저 서버 좀 잠시 끄고 리절트 자바 쪽에 가서 일단은 두 개 쪽의 내용을 이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를 받았다는 건 리퀘스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날 했던 코드에 리절트 페이지에 우리가 공통 만든 이 아이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거? 요 두 개 맞나요? 파라메타 받아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라메타. 그러면 요 두 개를 일단 가져오겠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요 정보. 그러면 이 정보가 sysout 해서 찍어보면 되겠죠? CNT와 화면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잘 넘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파라메타 받은 걸 가지고. 자, 그러면은 화면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를 켜고 화면을 띄워서, 자, 현재 필터 찍힌 거 보니까 이 화면은 띄워진 것 같고, 회전수 올리고 내용을 쓰겠습니다. 안녕 이런 식으로 해서 전송. 자, 봤더니 여기 출력이 잘 나왔죠? CNT가 2가 왔고 TXT가 안녕이라는 글자가 콘솔에 찍혔다는 건 여기까지는 왔다는 거예요. 이 정보가. 그러면 이 정보를 이제 어디에 보내야 되죠? 리절트 안 띄웠네요. 리절트 JSP 여기 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요 내용이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디자인 쪽이니까. 네, 그래서 요게 보내는 걸 어디서? 여기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내는 건 어떤 녀석이죠?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중에 어디에다가 담아주면 될까요? 우리 그 util에 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보내는. 여기에 보면은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JSP를 보냈어요. 여기 보면 리퀘스트 디스패처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했잖아요. util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리퀘스트입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 결국은 또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자바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리스폰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요 녀석 메소드가 요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코드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util에 여기 리퀘스트 돼 있죠? 이걸로 요청하는 거예요. 어디 페이지로? 리절트 JSP 쪽으로 요청을 또 하죠, 얘가.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도 요청이라는 개념이 또 생긴 거예요. 얘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리스폰스로 넣으려고 하면 넣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셋에서 보면 없다.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게. 그래서 요청을 얘가 또 하기 때문에 리퀘스트의 객체에서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셋 해보시면 그때는 속성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넣는데 키 밸류로 되어 있죠? 파라메타처럼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문자로 CNT 보내면 되고, CNT 값이 CNT죠. 그 다음에 다시 리퀘스트로 해가지고 set attribute로 해서 txt 값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퀘스트를 하는 이유가 util에 우리가 JSP 쪽으로 보낼 때 요청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요청이 되기 때문에 리스폰스에 담는 게 아니고 요청이라고 하는 객체에다 담아야 된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네, 그래서 이 정보를 다시 전달합니다. 누구한테? JSP한테. 얘가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JSP가 결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result JSP에서 전달한 요 정보를 이제 꺼냈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여기서 꺼냅니다. 자, 요때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생긴 게 있죠? 현재. 자, 샘플로 넣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다들 있죠? 코드. object result 해서 request.get attribute 해서 result 이렇게 받아오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자, 요게 하나 샘플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result라는 값을 전달한 적이 없죠? 뭐뭐 전달했어요? cnt랑 txt 요 두 개를 전달했어요. 그러면 이 문구랑 똑같이 여기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영역이 뭐냐? 자바 영역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 안에는 자바 영역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건 이제 JSP라고 하는 특성상 이 페이지는 자바 영역도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JSP는 컴파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컴파일 된 것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자바 코드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리퀘스트에다가 담았으니까 리퀘스트에서 이렇게 꺼낼 수 있다. 그럼 결국은 request.get attribute를 해가지고 cnt를 꺼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전달했을 거예요, 얘를. 그리고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get attribute는 무조건 오브젝트로 전달되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넣어놓은 게 int형 자료용도 들어가고 스트링의 자료용도 들어갔죠. 그렇다는 건 자료용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밸류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건 오브젝트래서 크게 범위를 잡아가지고 언제든지 꺼내 써라 이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오브젝트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CNT는 뭔지 알죠?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받을 때 썼던 것처럼 integer.parseInt로 교체할 수도 있겠죠? 형변환.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동일하게 받아볼게요. int의 CNT는 parse해서 형변환. 그럼 얘는 정수형으로 정수형으로 데이터 받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무조건 스트링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toString일 거야 라고 써주면 문자로 바뀝니다. request.get attribute 뒤에 점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얘는 객체긴 객체인데 toString 객체다 라고 메소드를 붙이면 얘가 문자로 변환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parseInt라는 메소드 자체가 안에 인자값이 스트링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강제로 바꿔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죠. 스트링에 txt라고 하는 것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럼 얘도 request.get attribute를 해가지고 꺼내면 되겠죠. txt라고 하는 걸로. 자, 그러면 얘도 오브젝트인데 스트링을 변환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 뒤에 또 toString을 써주면 되겠다 이겠죠. 똑같이 둘 다 toString. 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출력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out.println을 이용해서 똑같이 cnt 더하기 텍스트. 자, JSP에서 프린트 할 때는 out은 시스템이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out.print예요. 여기는. 여기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system.out.print는 아니에요. 왜? 얘는 화면 쪽에다 출력하는 거니까. 네. 콘솔에다 출력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시스템은 안 붙습니다. 여기서는 프린트 할 때 out만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다시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터보를 킨 다음에 네, 화면을 다시 돌아가서 새로 고침하고 회전수 올리고 내용을 넣고 전송. 그러면 위에 떴죠? 출력물이 3 내용 여기까지 출력이 됐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송한 이 쿼리 스트링의 변수 값을 화면까지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 요 절차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시죠? 리절트 자바 쪽에서 받아올 때 똑같이 파라미터 받는데 JSP 쪽으로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화면 쪽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게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걸로 담아주는데 어떤 객체에다가? 요청이란 객체에다가. 그래서 result JSP에서는 다시 result에서 꺼냅니다. 넣었으니까 get으로 꺼내요. 꺼낼 때는 키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name을 쓰면 되고 똑같이 꺼낸 다음에 출력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요 아래에 있는 AI한테 적용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복문이겠죠? 네. 언제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했던 코드처럼 이런 반복문이 필요하겠죠. CNT 개수만큼 아래 내용을 출력해라. 맞죠? 네. 그래서 이 포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포문. 어디에? 화면 쪽에. 어느 영역이에요? 이 영역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 출력 나온 게 입력받은 값이 없습니다. 이 글자가 요거죠. 요거기 때문에 얘가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겠습니다. 자바 영역을 만들려면 뭘 쓰면 된다고요? 요거 꺽쇠하고 %. 그럼 여기 영역이 이제 자바 영역이 돼요. 그럼 이 녀석이 여기 안에 포문이 되겠다. 자, 열었으면 닫아야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닫는 것도 넣겠습니다. 닫는 거.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요렇게 들어가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게 CNT니까 int는 i 0, i는 CNT만큼 i가 증가.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i가 반복하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얘를 반복해 볼게요. 반복했죠? 3번 반복했죠? 3 왔으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어디 채우면 여기 내용에다 채웠으면 좋겠네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가 반복 안 할 때 내용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값이 없을 때, 그러니까 0으로 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포문 속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얘는 바깥에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다시 자바 영역을 만들고 여기 사이에다가 요 코드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맹이는 놔둘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쩔 때 들어가야 돼요? if로 해서 묶으면 되겠죠. 맞죠? 얘가 언제? CNT가 0일 때. 맞나요? 이 코드는 CNT가 0일 때만 적용이 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else죠. 그 외. 맞나요? 0이 아니니까 반복하면 된다는 뜻이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if문을 이용해서 0일 때는 얘를 출력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내용물을 채워야 되죠. 어떤 거를? 텍스트를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얘를 넣는 건 이렇게 넣습니다. %까지는 똑같은데, 넣는다에, 그러니까 대입하는 거니까, 는이 들어갑니다. 대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위치에 텍스트의 값이 들어가질 거예요. 자,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3번 나온다. 그럼 위에다가 제가 임의로 바꿔보면 되겠죠? 카운터가 0이다. 주면 어때요? 입력값이 없습니다. 떴죠? 그럼 위에다가 다시 주소 값에다 하는 거예요, 지금. 5번 반복하고 내용은 1, 2, 3, 4라고 하는 걸 더 추가해서 출력해라. 나오죠? 그러면
지금 get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코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받은 이 화면을 이제 서블렛에다가 넣기 위해서 src에다가 서블렛을 하나 만드는데 패키지를 유저라는 이름의 패키지로 하고 이름을 동일하게 만들겠습니다. create finish. 그러면 유저가 만들어졌겠죠? 네. 그 다음에 서블렛 해서 이번에는 list, 그 다음에 서블렛하고 select네요. select, 그 다음에 new해서 서블렛하고 update, finish. 자, 파일명하고 완전 똑같은 자바 파일 4개 만들었습니다. 그죠? 파일명하고 똑같은 걸 자바로 만들었어요. 안에 내용 뭐 바꾼 거 없습니다. 그냥 서블렛으로 생성한 거예요. 페이지를 상수값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이나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도 select, 여기는 업데이트네요. 업데이트, 여기는 리스트. 네, 이렇게 놓으면 기본적인 게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 요거를 여기 메소드한테 넣어주면 화면까지 처리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공통으로 제가 만들어둔 게 있어요. util의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넣어 볼게요. 얘를. 그럼 여기에다가 util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쭉 나오는데 제가 만든 게 여기 보면은 com.sublet일 거예요. 요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utils라고 돼 있잖아요. utils. 그러니까 여기가 com.sublet이라 돼 있죠? 패키지가. 그러니까 얘를 util까지 쓰고 이렇게 쓰면 util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utils에 com.sublet이라는 한 게 있다 이거예요. 얘를 클릭 그러면 얘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점 하면 프린트 하나 있어요. 프린트. 그러면 request response 페이지 그대로 다 들어왔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음력 따지면 얘는 포스트는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넣어 드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포스트로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화면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서버 키고 얘를 호출해 보시면 됩니다. 자, 화면 처리하는 서블렛까지 끝나면 여기 화면을 처음에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했을 때 보시면 주소가 HTML로 가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어디서 바꾸냐 하면 요 뷰즈 유저 밑에 있는 JSP 파일 4개를 다 열어가지고 일단은 리스트를 먼저 봅니다. 리스트 안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A 태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A 태그 여기 있네요. 사용자 추가라고 하는 A 태그 하나 있는데 여기에 create 뒤에 HTML 있는 거 지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create만 호출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tbody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select htm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또 html 지우세요. 일단 그래야 화면이 이동되는 게 정상적일 겁니다. 요게 이제 리스트 부분 이런 식으로 전체 전부 다 바꾸시면 됩니다. 일단 리스트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A 태그 부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tbody 속에 있는 거, 거기 보면 HTML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걔를 바꾸신다. 그 다음에 create 한번 가볼게요. 자, create는 제일 밑에 보면 버튼이 있을 겁니다. 여기 A 태그인데 여기도 똑같이 HTML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지우시면 됩니다. A 태그는 여러분들이 화면 이동하기 위한 태그라는 거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요게 뭔지는 아실 거예요. 화면 이동하기 위한 태그. 자, create는 요 A 태그 2개 바꾸시면 되고, 자, select 가볼게요. select도 아래 내려보시면 A 태그가 총 3개 있는데, 여기도 HTML이 붙어 있는 A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웁니다. HTML 부분을 지우신다. 자, 서블렛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다 필요 없겠죠? 다 지우고, 업데이트도 제일 아래 내리면 버튼 2개가 있는데 여기도 A 태그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HTML 부분을 싹 지우시면 이제부터는 화면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셋로 고침하고 사용자 추가 버튼 눌러볼게요. 네, 화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목록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할게요. 네, 사용자 전부 넘어갔고, 자, 수정 버튼 누르면 네,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잘 독장할 거예요. 이 부분에 바꾼 거는 HTML 부분만 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create 화면에서 폼 데이터를 보낸다 라고 하면 요 폼 데이터를 보낼 때 액션이 있어야겠죠? 액션이 있어야 되고 메소드 있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get은 데이터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포스트로 보내고, 화면이 이 녀석이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가 나오는데, 일단은 얘가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니까 insert라고 하는 걸로 보낼게요. insert. 자, 그 다음에 insert에 서블렛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폼을 액션 보내기 위해서 얘를 A 태그를 버튼으로 바꿀게요. 버튼. 그 다음에 href 요게 아니고 일단은 타입을 해야겠죠. 타입이 아이고 pip submit으로 그 다음에 버튼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자, 일단 이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켜볼게요. 추가 화면에서 이 녀석을 누르는데 현재 얘 생성이라는 녀석이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지는 똑같죠? 파란색 버튼 똑같아요. 자, 그럼 얘를 만약에 클릭한다면 서밋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누르면 안 돼요. 이 안 되는 이유는 요 버튼이 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가 동작하려면 얘를 폼으로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화면을 새로 고침하고 눌렀을 때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원래 처음에는 이게 A 태그였기 때문에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버튼을 바꾸면서 서밋 처리했죠. 이 서밋이 이 폼 태그 액션을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밖에 있으면 호출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폼 안으로 집어넣었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폼이 갔을 때 이 액션을 부르기 때문에 이 서블렛을 얘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서블렛을 만들게요. 여기 있네. 서블렛 인설트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네, 무조건 포스트만 오니까 get도 버리고 포스트만 남길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정보가 오겠죠? 여기에요 하고 여기 오겠죠? 네, 한번 출력해 볼게요. 네, 여기에요 왔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받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요에서 이제 리퀘스트의 정보를 get 파라메터로 받는데 받는 게 총 몇 개죠? 화면 보면 되겠죠? 일단은 인풋이 하나가 name이네요. name인데
요 네임이 아이디 네임이 아니고 요 네임의 네임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젠더까지 4개죠. 이 정보를 받아볼게요. 자, 요게 하나, 둘, 셋, 4개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name, 그 다음에 이메일, 얘는 pwd. 자, 젠더 같은 경우는 이 폼이 name이 2개가 있어요. 얘랑 얘. 네. 그렇지만 얘를 그냥 젠더로 받아볼게요. 2개 있지만, 자, 그러면 얘한테 대응하는 걸 만들어야겠죠. string name 하나 받았고, 또 string 얘는 이메일, string pwd, string gender. 자, 그러면 요 정보가 다 넘어오는지 이제 찍어보면 되겠죠? 네, 그럼 찍어보겠습니다. sysout에서 name, name 더하기 이메일 앞에 거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겠네. 그 다음에 pwd 마지막이 젠더네요. 젠더. 자, 그러면 요 정보가 나오는지 콘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이클립스 버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가서 현재 얘는 입력 안 해도 넘어가거든요. 네, 일단은 실행해 볼게요. 생성. 네, 넘어갔죠? 콤마 1 나왔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여성 눌러볼게요. 여성 누르고 클릭. 콤마 2 나왔죠? 자, 그러면 젠더가 2개 있지만 하나의 값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체크드라는 녀석이에요. 체크드가 있는 애가 값으로 전달됩니다. 여기에 보면 밸류가 있죠? 밸류 1, 밸류 2 있는데 이 밸류 값으로 전달되고 있는 건데 체크드가 결국은 요게 체크드예요. 색깔 들어온 게 체크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성입니다. 요게 클릭된 게 체크드예요. 그래서 이 체크드. 그래서 처음에 얘가 남성이 체크가 된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새로 고침하면 남성으로 자동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체크드를 빼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뺄게요. 체크 안 되죠. 안 됐잖아요. 체크가. 그래서 체크드가 중요한 겁니다. 라디오 버튼 사용할 때. 그래서 요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하나의 값으로 받는 거예요. 체크가 안 된 건 전달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보가 왔죠. 그러면 요 정보를 어디다 보내면 돼요? 화면을 보내면 되죠. 지금은 DB 안 가니까 이렇게만 했는데 얘를 화면 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화면이 현재 셀렉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 화면이 원래 셀렉트로 갔던 것 같아요. 이 화면. 그러면 얘한테 전달하면 되겠죠? 얘한테. 그러면 인서트 했던 이 코드를 이만큼 가져갑니다. 이만큼 가져가서 지금은 DB를 안 쓰니까 얘를 안 쓰고 셀렉터 쪽으로 바로 보내볼게요. 하고 셀렉트를 이 크리에이트의 폼에 버튼을 현재 액션이 인서트지만 요걸 써야 되지만 요거 안 쓰고 화면 쪽으로 바로 전달해 가겠습니다. 전달 됐죠? 전달했어요. 지금 원래 여기 인서트였는데 셀렉트로 바뀌었죠? 다시 자, 이렇게 바꾸고 다시 호출합니다.
DB 쓸 거면 지금 인설트를 써야 되는데 DB를 안 쓰고 있어서 지금 그냥 바로 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됐고, 화면 다시 돌려서 이 큰 거 좀 빼고 사용자 등록해서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김, 그 다음에 얘는 이메일식이니까 김 비밀번호는 1, 뭐 여성이다 하고 전달해 볼게요. 아, 이메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냐? 까다롭죠? 그러면 영어로 씁시다. 전달했죠? 아, 제가 포스터인데 게시에다 넣어놨네 이걸. 자, 이거 잘못 넣었죠? 포스터 전달하고 있는데 게시에다 넣었군요. 아무튼 이쪽으로 가는 거는 아까 봤으니까 똑같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써보기고 요 정보를 그대로 전달. 그러면 가죠. 어디로 왔죠? 셀렉트 서블렛 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화면 쪽에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가 채운다 이거잖아요. 자, 채워볼게요. 자, 채우기 위해서는 리퀘스트에다가 다시 담아야 되죠. set attribute에다가 name이 name 이렇게 생긴 걸 3개 더 만들어야 되죠. 3개 더 만들고 이메일 pwd 얘는 젠더 자, 이제 출력한 거는 아니까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달받은 걸 다시 화면 쪽 전달하려고 집어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화면으로 갑니다. 화면이 셀렉트죠? 이 화면. 그럼 여기에다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리퀘스트인데 get attribute 일단 기본적으로 name이 와야겠죠? name. 근데 이 코드가 결국 얘랑 똑같죠? select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하는데 여기는 파라미터지만 여기서 가져올 때는 attribute죠? 그래서 이럴 때 가져와서 여기만 바꾸면 됩니다. 파라미터가 아니고 attribute로 바뀌면 되죠. 그 다음에 이 attribute를 갖다 대보시면 오브젝트로 오는 건데 스트링으로 변환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toString으로 넣어주시면 문자열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얘를 out으로 왔는지 보면 되겠죠? print. 자, 똑같이 넣는다고 하면 셀렉트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출력해 보면 되겠네. 출력. 여기 이제 전달되는지 보면 되겠다. 그죠? 네. 그러면은 서버를 다시 킵니다. 네. 요거까지 보고 쉬는 시간인데 쉬실 분은 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백해서 요거를 보내면 되겠죠? 전달. 왔죠? 아, 그러면 얘를 이제 매칭하면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자, 매칭. 자, 그러면 name이 name 속에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value가 없네요. value고 안에 내용으로 %는 이거. 자, name 하나 넣어봤어요. 그럼 name 나오면 되겠네요. 새로 고침. 야, 왔죠? name 들어갔죠? 김 들어갔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채우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 가서 그 다음에 이메일이네요. 이메일을 여기다 value로 대입해라. 그러면 이메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value 해서 넣는, 여기는 pwt. 자, 여기까지 하면 이 세 개는 쉬워요, 이제. 자, 마지막 하나. 얘죠. 젠더가 두 개 있잖아요. 그쵸?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인데, 여기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체크들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체크드가 있는 거와 체크드가 없는 거. 요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쌍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좀 더 쉽게 한다면 화면에 어떻게 전송됐어요? 2 이런 식으로 왔잖아요. 2는 뭐죠? 밸류 값이었어요. 맞나요? 네, 그걸로 if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좀 당겨가지고 if 요게 젠더가 좀 string이니까 고정값이 뭐예요? 1일 때인 거죠? equals 그 다음에 젠더. 그러면 얘가 true면 현재 남성이 체크드 된 게 맞죠? 네. 그 다음에 꺽쇠. 어디 갔어? 꺽쇠. 그 다음에 언제 끝나요? 이 div가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이 여기 있네. 그럼 요만큼이 한 쌍이 됩니다. 요렇게 한 쌍. 그 다음 else.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만들고 요 사이에다가 이 div를 넣는데 이렇게 집어넣는데 체크 체크드가 어디 갔죠? 날라가 버렸네. 다시 가져올게요. 요 체크드 위에는 남성일 때고 여기는 여성일 때죠. 네. 자, 이렇게만 처리하면 화면이 처리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이만큼 정보가 왔으니까 그러면 남성이 아니고 여성으로 가야겠죠? 2니까 여성으로 갔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백해서 여기서 남성으로 하고 보내볼게요. 남성 왔죠? 네. 우리 오전에 수업했던 거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if문 사용해서 화면 처리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create와 select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insert를 만든 건 데이터베이스에다 요걸 전달하려고 로직을 넣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db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직은 필요해요. 이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